노동법 실무. 이번 시간에는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의 중복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쓰신 분은 이원재 법무법인 한결의 변호사님이시고요. 월간 노동법률 2015년 10월호에 쓰셨던 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법대 졸업하시고 보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권위원, 법제위원, 그리고 민변에서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던 경력이 있으시네요. 법무법인 한결에 아마 대체로 좀 근로자 입장을 많이 이렇게 좀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변호사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무튼 그 내용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제도와 가산사유 중복, 요 내용 보면요. 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보면, 자,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취지에 대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통상근로보다 근로자한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갖다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받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판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자, 어떤 근로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중에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중첩적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연장 근로인데 야간 근로다 그러면은 중첩해서 지급하고 있죠. 또 휴일 근로인데 야간 근로다 이런 경우에도 휴일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다 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세 가지가 다 겹치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 중에서, 자,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가 겹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에 두 개가 다 오케이니까 요것도 오케이여야 되는 거냐, 아니냐. 요게 이제 이전부터 좀 많이 복잡했었다는 거죠.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요거 관련된 내용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판례 말씀드릴 때 아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역사적으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휴일 근로, 연장 근로의 중복에 관한 행정해석 및 판례의 변천. 자, 1991년 3월 22일 날 대법원에서는요. 자,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하고 시간의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해서 산정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요. 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요 대법원 판결 이전의 행정해석은 어땠냐면, 자, 휴일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 근로 수당만 지급하면 되고요.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 근로 가산임금을 주면 되는 걸로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제 이 판결이 나고 나서는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시간은 휴일 근로하고 연장 근로가 중복되니까 휴일 근로 수당하고 연장 근로 수당을 둘 다 가산해서 중복해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행정해석을 이제 변경을 했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근로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 넘는 것만 연장 근로냐. 자, 주당 근로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주 40시간 한다고 하면 주 40시간 근로를 초과해서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냐. 자, 그 휴일 근로시간이 모두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제기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 판결들이요. 중복을 부정하는 판결도 있었고 한 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긍정하는 판결이 있었고, 이게 지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어떤 판결은 무슨 근거로 이걸 중복을 부정했고 또 중복을 긍정한 판결은 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느냐, 그 논거를 좀 보면요. 자, 부정설은 자, 근로기준법의 어떤 형식이나 내용, 노동 관행 등에 비춰봤을 때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근로 의무 시간 제한 규정은 근로 의무일을 전제로 설정한 거다. 근로 의무가 있는 날, 휴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 규정을 둔 거다. 그래서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일 근로 수당을 주라고 한 거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고, 휴일 근로 시간을 근로 의무 시간 제한 규정의 여기에다 넣으려면, 그러니까 요 근로 의무 시간 제한 규정하고 휴일 근로에 대한 별도의 보호 규정하고 이게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휴일 근로 시간을 근로 의무 시간 제한 규정에 넣으려면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자, 하루 단위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거이기도 하면서 일주 단위의 근로시간도 제한하는 거다. 그래서 일주 단위로 하면 자, 유급 휴일 근로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도 역시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자,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일했어요. 그러고서 휴일 근로하면 자, 일주로 봤을 때 이 40시간을 넘어가는 거니까 휴일 근로이면서 연장 근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 40시간 범위 내에 있는 휴일 근로보다 주 40시간을 넘어간 휴일 근로가 근로자한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만큼 돈을 더 줘라 라는 이제 논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입장이 달라요. 자, 근데 이렇게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도 이제 다르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거가 이제 달라지니까. 자,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일주간의 근로시간에 휴일 근로시간이 포함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달리 보고 있다는 거죠. 부정하는 입장에선 자,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의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있지 않느냐. 법정 근로시간에 휴게시간 빼고 빼고 이렇게 법정 근로시간 하고 있지 않느냐. 실제 우리가 회사에 나와 있는 시간은 뭐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인데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 아니냐. 그런 것처럼 휴일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다. 그래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로 분류해서 따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 40시간은 근로 의무가 있는 날만 가지고 40시간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주에 평균 1회 이상 져야 되는 유급 휴일은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를 개근한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일주 동안 소정 근로를 개근했다라고 하는 거는 주 40시간, 만약에 유급 휴일이 금요일까지다라고 하면, 아니 유급 휴일이 아니라 그 일하는 날짜가 금요일까지다라고 하면 금요일까지 개근한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그 일주라고 하는 의미는 근로 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휴일은 제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휴일 근로를 포함해서 연장 근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면, 지금 연장 근로 12시간 제한이잖아요. 근데 휴일 근로까지 넣어가지고 하면 그러면은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 수당을 안 주면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데도 행정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이런 관행하고 다르게 해석하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된다 라는 주장 근거로 이제 중복을 부정하고 있고요. 자, 긍정하는 입장에서는요. 자,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얘기하는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대법원 판결에 나왔던 실근로시간이라는 거다. 그러면 그 실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연장근로, 휴일근로도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로시간이라는 거는 실제 일한 시간인데 휴일근로는 휴일이니까 실제 일했는데 그 시간 안 쳐주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라는 거고요. 일주라고 하는 거는 근로 의무가 있는 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달력상의 7일이다. 연속하는 7일로 이해하는 게 상식적이다. 그 다음에 관행 얘기하는데 잘못된 해석은 바꿔야 할 대상이지 왜 그게 잘못된 해석을 유지할 이유가 되는 거냐. 이제 그런 주장인 거죠. 어때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글을 쓰셨던 그 이원재 변호사님은 긍정설을 지지하고 계시고요. 저도 긍정설이 맞다고 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판사들도 긍정설 쪽으로 판결을 했고요. 부정설을 가지고 판결을 한 양반은 서울고등법원에 한 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만들었던 대법원 1991년 판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중복 부정설 입장에서는요. 자, 휴일 근로 중에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 부분에 대해서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하고 시간의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해서 산정하라고 했다. 실제 판결은 이제 그런 거죠. 앞에 잠깐 볼까요? 자,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하고 시간의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해서 산정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죠. 그래서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면 휴일 근로하고 연장 근로가 중복되니까 휴일 근로 수당과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복해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행정해석을 바꿨죠. 자, 판결은 자,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8시간 분에 대해서 주고 8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 근로 아니냐. 8시간 넘어가면 하루 8시간이 소정 근로 시간인데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4시간에 대해서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주고 시간의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판결인 건 맞아요. 그래서 중복 부정설은 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 부분에 대해서 휴일 근로 수당, 시간의 수당 주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런데 긍정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유급 휴일의 그 실근로 시간 중에서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중복할증 문제를 판단한 건 맞는데 그건 그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처음 청구할 때 하루에 그 8시간을 초과하는 그거에 대해서 휴일 근로 수당 플러스 연장 근로 수당을 달라고 했던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한 거지 중복 할증의 법리 자체는 그대로 유효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글 쓴 이원재 변호사 의견은 자, 판결이 내려졌던 1990년대 초반에는 하루의 근로시간 한도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 근로라고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때는 자, 실무상 일주간의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서 이루어지는 휴일 근로 전체에 대해서 연장 근로 수당을 중복해서 달라고 하는 사례가 그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91년에 이 판결은 일주의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서 이루어진 그 휴일 근로, 그러니까 휴일 근로가 이제 주 40시간 넘어서 휴일 근로가 이루어졌을 때 그 휴일 근로 전체에 대해서 연장 근로 수당을 중복해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취지라고 이 판결의 의미를 해석할 순 없다라고 이제 의견을 달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요거는 그 발전 방향에 맞게 판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 긍정설을 지지하면서 결론을 대신해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자, 연장 근로의 의미 정립이 필요하다. 자,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의 중복 여부는 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그 연장 근로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걸 가지고 휴일 근로자의 그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해당하는지 이거를 살펴봐야 된다. 자, 근로기준법은 연장 근로에 대해서 따로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않고 그 과거에 예전 행정해석 보면 그 하루의 근로시간 한도인 8시간을 초과해서 이루어지는 근로를 연장 근로로 보고 있고 최근에 그 학설이나 긍정적인 입장에서의 판결에서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의 근로시간 한도인 40시간을 초과해서 이루어지는 휴일 근로도 연장 근로로 보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자, 연장 근로를 자,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이루어지는 근로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 해석처럼 하루의 근로 시간 한도라고 볼 게 아니라 그냥 연장 근로가 소정 근로를 초과해서 이루어지는 근로라고 본다면, 자,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그 소정 근로 시간 중에서 이 소정 근로 시간은 두 가지로 돼 있잖아요. 하루의 소정 근로 시간, 일주의 소정 근로 시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의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이루어지는 근로도 연장 근로로 보는 거고, 일주의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이루어지는 근로도 연장 근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주장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잘 여기에 맞춰서 본인의 한번 생각을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가 그 일본의 그 어원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가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